의식보다 먼저 반응하는 건 언제나 몸입니다. 건강은 숫자나 데이터가 아니라 몸의 언어입니다. 몸이 먼저 하는 건강, 지금 시작합니다. 물 한 잔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다면 믿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물, 백, 소금 1의 기적의 저자 문영권입니다. 오늘의 나눔 주제는 잃어버린 물 되찾는 건강, 체수분 손실과 회복입니다. 오늘은 70대 여성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로 그 기적의 시작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그녀는 평생 만성 탈수로 불편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물 한 잔의 기적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바꿨죠. 탈수로 인해 그녀가 겪은 증상은 놀라울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녀는 대화 중 대부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만성 피로 때문입니다. 안구 건조, 코와 입의 가려움, 구강 건조, 구취, 구내염, 입술 주변의 물집, 혀의 백태는 평생 애물단지였습니다. 손톱 변형과 탈모, 눈곱과 다래끼, 하지정맥류, 질건조, 얼굴의 잔주름, 입덧, 참얼림, 소화장애, 식욕부진, 의욕상실, 불면증, 우울증이 이 모든 증상이 그녀의 삶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해질이 충분한 물을 마시는 작은 습관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물을 꾸준히 마시기 시작하자 하나둘씩 증상이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피부는 매끈해지고 입과 눈은 촉촉해지고 깊이 잠들고 무기력했던 마음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 한 잔으로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가장 큰 변화는 불면과 우울증, 심지어 참을미가 사라져 자유로운 여행으로 노년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녀는 생애 최고의 컨디션을 누리며 노년의 삶을 자유롭고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분의 힘과 작은 습관이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 일상에 숨어있는 탈수 요인에 무엇이 있나요? 대표적인 탈수 요인은 술, 커피, 스트레스, 그리고 과도한 운동입니다. 술은 체내 수분을 빠르게 소모하고 숙취는 뇌세포가 마른 결과입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항이뇨 호르몬을 억제해 물을 몸 밖으로 빨리 내보내고 체내 수분을 고갈시킵니다. 스트레스는 몸의 열을 올리고 그 과정에서 수분이 소진됩니다. 운동은 땀으로 수분과 전해질이 빠져나가므로 보충이 없으면 탈수가 가속됩니다. 술을 마시면 왜 다음날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입이 바짝 마를까요? 그건 바로 술이 뇌를 말리는 수분 도둑이기 때문입니다. 술은 잠깐 기분을 좋게 만들어 주지만 그 짧은 기분 뒤에는 몸 전체를 뒤흔드는 조용한 탈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술을 마시는 순간 우리 뇌는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왜 뇌가 말라가나요? 술이 들어오면 뇌는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고 기분이 좋아지죠. 하지만 동시에 기억을 관장하는 축두엽이 혼란에 빠지고 뇌 세포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며 뇌가 살짝 수축합니다. 그래서 필름이 끊기고 다음 날엔 머리가 지근지근 아픈 겁니다. 두통, 입마름, 건조한 피부, 무기력함, 이 모든 증상은 뇌가 SOS를 보내는 탈수의 경고 신호입니다. 그럼 맥주를 마신 뒤에 왜 더 목이 마를까요? 놀랍게도 맥주 한 잔은 마신 양보다 더 많은 수분을 빼앗아 갑니다. 맥주엔 이뇨를 자극하는 알코올이 들어있어서 마시는 순간 소변으로 수분을 더 많이 배출하게 됩니다. 게다가 맥주의 목 넘김을 좋게 하려고 첨가되는 황산칼슘이라는 성분은 속보와 유사한 물질로
전해질 균형을 무너뜨리고 신장 결석이나 요로 결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갈증을 해소하려고 마신 맥주 한 잔이 오히려 탈수를 부추기는 것이죠. 해독에도 물이 필요합니다. 술이 체내에서 분해되려면 간은 엄청난 양의 수분을 끌어다 써야 합니다. 해독 과정에서 수분이 점막을 통해 증발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며 땀까지 늘어나며 몸은 말라갑니다. 거기다 술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아세트알데히드는 뇌세포 속 수분까지 뺐습니다. 결과는 두통, 피로, 무기력, 이 모든 건 물 부족에서 시작되는 뇌의 비상사태입니다. 정리하자면 술은 단순히 간에만 부담을 주는 게 아닙니다. 술은 뇌세포의 물을 훔치고 몸 전체의 전해질 균형을 흔드는 조용한 수분 절도범입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이 두려우신가요? 그렇다면 한 잔의 물이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술 다음엔 꼭 물을 먼저 마시는 습관 하나가 뇌를 살립니다. 커피도 탈수를 일으키나요? 커피는 아침을 여는 향기인가? 채수분을 빼앗아가는 그림자인가요? 하루를 깨우는 커피 향은 많은 이들에게 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의식이자 잠든 뇌를 흔들어 깨우는 친구입니다. 프랑스 작가 탈레랑은 커피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악마처럼 검고 천사처럼 순수하며 지옥처럼 뜨겁고 키스처럼 달콤하다. 아름다운 말이죠. 그렇지만 이 매혹적인 음료 속엔 몸을 깨우는 빛과 물을 앗아가는 그림자가 공존합니다. 커피 한 잔 속에 숨은 호르몬의 춤이 있습니다. 커피는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라 물속 호르몬을 움직이게 하는 작은 약과 같습니다. 도파민은 의욕을 깨우는 행복 호르몬으로 분비되면 뇌가 활기를 띱니다. 집중력, 동기, 창의력까지 올라가죠. 하지만 반복적으로 도파민 자극에 노출되면 뇌는 커피 없이는 활력을 만들지 못하는 상태로 길듭니다. 짜증, 손떨림, 이유 없는 불안감이 느껴진다면 이미 중독의 문턱을 넘어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코티솔 호르몬은 에너지를 짜내는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커피는 코티솔을 자극하여 몸을 전투 상태로 만드는 생존 호르몬으로 각성과 집중력을 주지만 장기간 과잉 분비되면 근육이 줄고 뼈가 약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이 각성이 아니라 과부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아데노신은 쉬어야 한다는 신호를 지워버리는 존재입니다. 몸에 이것이 쌓이면 졸음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카페인은 이 아데노신의 자리를 빼앗고 몸에게 아직 쉬지 말라라는 착각을 주죠. 결과적으로 몸은 쉬지 못하고 피로는 누적됩니다. 커피가 없으면 더 피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커피는 강력한 물도둑입니다. 커피는 강한 이뇨작용으로 우리의 몸의 수분을 배출하는 문을 활짝 열어 젖힙니다. 항이뇨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해 신장이 이건 내보내도 괜찮아 하며 몸속 물을 마구 흘려보내게 만드는 거죠. 결국 커피를 마시고 나면 화장실을 자주 가고 목이 더 마르게 됩니다. 겉은 향기롭고 따뜻하지만 속은 물을 앗아가는 카페인의 손길이 숨어있는 셈입니다. 감정도 기분도 결국 물입니다. 커피를 안 마시면 머리가 무겁고 짜증이 쉽게 나며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면서 그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몸이 수분과 호르몬 균형을 잃은 결과일 수 있습니다. 커피는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알고 보면 천천히 탈수를 유발하는 악마의 키스가 될 수 있습니다. 커피는 향기로운 빛입니다. 하지만 그 빛 아래 숨어있는 그림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커피 한 잔, 물 한 잔, 이 작은 균형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마법의 공식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몸속 물을 빼앗아 가나요? 스트레스는 보이지 않는 물 도둑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음이 너무 지쳐 라고 말하지만 진짜 지친 건 마음만이 아닙니다. 몸속의 물도 함께 사라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마치 싸움터에 나가는 전사처럼 준비 태세에 돌입합니다. 이를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부르죠. 심장 박동은 빨라지고 혈압은 상승하며 에너지는 순식간에 연소합니다. 이때 몸은 수분을 이용해 체온을 낮추고 땀으로 위기를 넘기려 합니다. 그러니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몸속의 물은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물이 부족한 몸은 열에 타버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열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열을 식히는 물이 부족하면 몸은 마치 엔진이 식지 않는 자동차처럼 과열하게 됩니다. 땀을 흘릴 수 없고 체온 조절은 어렵고 장기와 세포는 고스란히 열에 노출됩니다. 결국 DNA 변형과 세포 손상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죠. 스트레스는 물을 뺏고 물 부족은 스트레스에 더 취약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합니다. 스트레스에 강한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체의 수분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몸속에 수분이 충분한 사람, 그들이 바로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물이 충분하면 열을 식히고 혈압이 안정되고 감정의 파도도 잔잔히 재울 수 있습니다. 마음이 지칠 때, 속이 타들어갈 때, 생각이 많을 때, 그럴 땐 깊이 숨을 쉬고 물 한 잔을 마시면 심장은 천천히, 몸은 차분히,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특별한 비결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물 한 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방패가 됩니다. 운동 중에 물을 마셔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운동 후 물 한 잔이 진짜 회복입니다. 운동은 건강 위에 최고의 투자입니다. 하지만 그 투자에 꼭 따라야 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분 보충입니다. 운동하면 체온이 올라갑니다. 몸은 과열을 막기 위해 땀을 냅니다. 땀은 단순히 물이 아닙니다. 몸속 수분과 함께 전해질 미네랄, 에너지가 함께 빠져나갑니다. 운동 후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근육이 뻐근하고 머리가 무겁고 이웃이 피곤하고 심지어 기분까지 가라앉는 날. 단순한 필요일 수도 있지만 이 이면에는 체수분과 전해질 부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몸속 물길이 막히면 근육은 지치고 뇌는 흐려집니다. 운동이 건강을 만드는 시간이 될지 몸을 해치는 시간이 될지는 운동 후 물 한 잔에 달려 있습니다. 운동 후 탈수를 막는 일은 땀으로 빠져나간 물을 다시 채우는 일입니다. 특히 전해질이 포함된 물은 운동 후 몸에 진짜 필요한 회복 물질입니다. 나트륨과 같은 칼륨이 세포 내외의 균형을 잡고 마그네슘이 근육경련을 막아주며 물이 온몸의 순환을 되살립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운동의 효과를 배가시키고 몸의 회복을 앞당깁니다. 스트레스와 운동은 두 얼굴의 수분 도둑입니다. 운동은 신체적 스트레스입니다. 마음의 스트레스처럼 몸속 물을 서서히 빼앗아 갑니다. 하지만 그걸 눈치채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탈수가 시작이 됩니다. 운동 후에 단순히 땀 좀 흘렸대 하고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땀 속엔 우리의 몸을 지켜줄 물과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다 채워줘야 몸은 다시 힘을 얻고 마음도 평안해집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이 이런 몸의 신호를 읽지 못하고 놓치십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도 배우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몸의 체액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우리 몸에는 보이지 않는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강은 멈추지 않고 움직이며 생명을 지켜줍니다. 이 강의 이름은 바로 체액입니다. 체액은 몸속 곳곳을 돌아다니며 산소와 영양소를 배달하고 노폐물과 병원균을 씻어내며 세포를 보호하고 치유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몸속 생명의 순환로입니다. 그럼 이 체액은 어떤 모양으로 우리 몸을 지키고 있을까요? 첫째로 혈장은 배달 기능이 있습니다. 혈장은 산소와 영양소를 필요한 곳에 배달하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회수해 신장과 폐로 데려다 줍니다. 혈장은 호르몬, 면역세포, 각종 단백질 등 수백 가지의 물질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림프액은 조용히 청소하는 집안의 일꾼입니다. 림프액은 혈관에서 스며나온 투명한 액체로 세포 사이를 누비며 불순물과 노폐물을 해소합니다. 그리고 이 물질들은 림프절로 보내 면역세포가 처리하도록 돕습니다. 림프는 마치 몸속을 청소하는 조용한 일꾼입니다. 뇌 척수액은 뇌와 척수를 감싸는 에어백입니다. 뇌 척수액은 뇌와 척수를 감싸고 있는 액체로 우리가 넘어지거나 충격을 받을 때 충격을 흡수하고 중추신경계를 보호해줍니다. 또한 이 액체는 뇌와 척수에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마치 뇌를 감싸는 쿠션 또는 몸속 에어백과 같은 역할을 하지요. 물 한 잔이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을 하나요? 물은 단순히 갈증 해소가 아닙니다. 한 잔의 물이 전투병, 통신병이 되고 청소부가 됩니다. 혈장과 림프는 면역세포와 항체를 실어 날라 바이러스와 싸우고, 호르몬은 정확한 기관으로 도달해 신체가 소통하도록 돕고, 노폐물과 독소는 체액에 실려 조용히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그 모든 출발점은 바로 물입니다. 물 한 잔이 부족하면 혈액은 끈적 깨지고 림프는 흐르지 않으며 뇌는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물이 충분하면 우리 몸속 강줄기가 다시 흐르고 청소부는 깨어나고 뇌는 부드럽게 감싸집니다. 몸은 물로 자라나는 정원입니다. 그 정원이 푸르게 살아 있으려면 하루에도 몇 번씩 잊지 말고 물을 채워줘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한숨 돌린 오후, 운동 후, 회의 끝, 그때마다 물 한 잔이 조용히 건강을 지켜줍니다. 한 잔의 물,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물을 마셔야 체의 수분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갈증 전에 마셔야 합니다. 목마르다고 느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신체는 체수분의 1, 2%가 줄어든 뒤에야 몸은 갈증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하루 8잔, 아침 기상 직후 1잔, 낮에는 틈틈이 나누어 마시는 습관, 이것이 내 몸 강이 마르지 않게 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마시는 물만이 물이 아닙니다. 오이, 수박, 토마토, 딸기, 과일과 채소는 씹는 물입니다. 그 속엔 수분만이 아니라 미네랄과 전해질도 있어 몸에 천천히 깊이 스며듭니다. 세 번째로 운동할 땐 물이 에너지의 휴식이 됩니다. 운동 전엔 준비물, 운동 중엔 지원군, 운동 후에는 회복제, 15분에서 20분마다 한 모금씩 전해질도 함께 보충하면 근육은 지치지 않고 다음 움직임도 가볍습니다. 마음이 뜨거울 땐 물 한 잔이 냉찜질입니다. 스트레스로 마른 몸과 마음, 그 정원에 필요한 건 거창한 약이 아닌 물 한 잔의 여유입니다. 체온을 낮추고 긴장을 풀고 감정을 정화시켜주는 조용한 처방입니다. 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가장 먼저 간절히 원하고 있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어떤 물을 마셔야 할까요? 우리는 매일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어떤 물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냥 투명하고 시원하고 목마름을 해소해 주면 그만일까요? 하지만 물도 다 같지 않습니다. 어떤 물을 마시느냐에 따라 우리의 몸에 반응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그냥 물이 아닌 몸이 반가워하는 물입니다. 물을 마셨는데도 금방 다시 갈증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건 물이 몸 안에 오래 머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흡수율이 낮은 물은 마시자마자 소변으로 빠져버리기 쉽죠. 반면 체액과 유사한 미네랄을 담고 있는 물은 몸속 수분 통로에 자연스럽게 흡수되어 조용히 오래도록 머물며 몸 전체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물은 다양합니다. 생수, 샘물, 지하수는 자연에서 나오는 물로 미네랄이 풍부하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산과 바위 틈을 흐르며 땅의 영양분을 머금먹기 때문이죠. 정수된 물, 정제수는 오염을 걷어낸 깨끗한 물이지만 함께 제거된 미네랄까지 사라져 속이 빈 물일 수 있습니다. 광천수는 체액과 유사한 미네랄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몸에 쑥쑥 흡수되는 물, 빠르고 효율적인 수분 보충에 탁월합니다. 이상적인 물은 체액과 닮은 물입니다. 우리의 체액의 산도는 7.4의 약알칼성입니다. 그래서 산도 7.0에서 8.5 정도의 물이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평안하게 흡수될 수 있는 물입니다. 또한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등의 몸의 수분 균형과 신경 전달에 필수적인 미네랄이 풍부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마시는 물이 단순한 갈증이 아니라 생명의 순환이 됩니다. 내 몸이 먼저 하는 물은 몸속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혈액이 부드럽게 흐르고 장기가 활기차게 움직이며 피부가 촉촉해지고 뇌가 맑아지는 걸 상상해 보세요. 그게 바로 좋은 물입니다. 물이 먼저 알아채고 반응하는 물이죠. 물을 고를 때 미네랄이 풍부한가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너무 정제된 물만 고집하기보다 자연에 가까운 물을 찾아보세요. 체액과 비슷한 물을 꾸준히 마시면 몸속 수분이 빠르게 채워지고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물 한 잔에도 깊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마시지만 몸은 그것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몸이 먼저 반응하는 물, 그 물을 찾아보세요. 우리의 몸은 그 작은 선택에 분명히 감사의 인사를 보낼 것입니다. 물은 언제, 어떻게 마셔야 건강할까요?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어떻게 마시냐는 것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마시는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속 수분 유지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은 밤새 우리 몸에서 잃어버린 수분을 보충하고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며 장 운동을 자극해 하루를 가볍게 깨우는 데 탁월하죠. 이건 마치 몸속에 맑은 햇살을 들여보내는 일입니다. 식사 전후 물 마시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식사 전 30분까지 마시고 식사 중 또는 식후 2시간 이내에는 물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일까요? 식사 직전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위산이 희석이 되어 소화력이 떨어지고 복부 팽만감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식후 2시간은 소화가 끝나는 시점이므로 그때 물을 마시면 부담 없이 수분 보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대부분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조금씩 자주 마시면 물은 체내에 오래 머물며 혈액과 림프, 장기, 뇌로 천천히 골고루 흡수됩니다. 하루에 6, 8잔, 한 번에 150에서 200ml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수분 공급의 황금 공식입니다.
찬물보다 체온에 가까운 물이 좋습니다. 많은 분이 차가운 물을 좋아하지만 그 물은 체온으로 데우기 위해 몸은 에너지를 더 소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서 꺼낸 3도씨 물을 250cc 마시면 몸은 약 8,500칼로리의 열량을 잃습니다. 몸이 원하지 않는 에너지 낭비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미지근한 물 또는 체온에 가까운 물이 소화에도 수분 흡수에도 훨씬 좋습니다. 물을 마신다는 건 단순한 갈증 해소가 아닙니다. 그건 몸의 리듬을 되찾고 세포 하나하나의 생명을 적시는 행위입니다. 하루 한 잔 제대로 마시는 습관이 우리의 에너지, 피부, 면역력, 뇌의 선명함까지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메마른 몸이 질병을 부른다. 탈수와 건강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나누겠습니다. 몸은 늘 먼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조금만 더 잘 반응하면 됩니다. 오늘 또 몸이 먼저 하는 건강, 문영곤과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